사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이제 당의 얼굴이라고 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의 이제 얘기를 처음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게 대선 패배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구도에서 시작하는 거는 분명한데 예. 일단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당의 혁신 방안은 좀 뭐라고 보세요?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대선이 우리가 아깝게라도 졌으니까 진 것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그게 부족해서 요즘 이제 개혁에 대한 질타를 계속 받고 있죠. 우선 우리가 현장 수용성이 낮은 정책들을 강행했던 것들도 잘못돼서 심판을 받은 내용이 되기도 했고 네. 또 하나는 정작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지 않아서 또 많은 민심의 이반이 되기도 했죠. 네. 요즘은 이제 그 2030 개딸 뭐 이렇게 표현되는 네. 개혁의 딸들과 주체를 하려는 주체가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은 이제 민주당의 개혁을 앞장서서 이제 견인해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후에 민주당을 개혁시킬 큰 힘이 되지 않나 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번에 이제 그 대선을 보면 여야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야 대선 후보가 됐어요. 결국은 이것은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에서 신물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큰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국민들 속에서 크게 자리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개혁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데는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로서의 성과 내용, 민생 정치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들이 크게 저한테 자산이 되고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말씀처럼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민주당이 변화나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물에 대한 변화 이게 예. 사실은 586에 대한 얘기로 나왔고 예. 또 하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후보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실제로 검찰 이제 개혁 요즘은 그걸 이제 검찰 정상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또 언론 개혁 또 적어도 이 시대 때 꼭 해야 될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를 못 낸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성하고 반드시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 이전이라도 바로 해야 될 거로 굉장히 이제 시급한 과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집권이 시작되고 나면 무수히 많은 폭주와 또 일방통행이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단단히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깃발을 꽂고 그리고 이재명 표의 민생 정치를 꾸준히 실천해서 중앙정부의 퇴행적 모습과 지방정부의 견실한 모습이 대비적으로 보이게 해서 민주당이 있어서 보다 국민들이 안심이 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지켜나가는 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지방정부, 지방정책에 이제 강조점을 두면서 이제 당의 혁신을 말씀하시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정부를 책임지기 때문에 수원시만 해도 민선 5, 6, 7기 동안 전국적으로 57개의 선도적 최초의 사업들을 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쌓여서 민주당이 자치분권적 시각에서 상당한 성과와 또 그에 대해서 특장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으로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얻어오게 하는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 대책 포함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주 힘들어져 있는 이분들에게 보다 과감한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같은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 경기 활성화 정책들을 좀 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앙정부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그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에게 신뢰를 다시 얻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해요.